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진 리스의 넓은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우선 넓은 사르가소 바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메이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대영 제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로 주인공 앙투아네트의 어린 시절부터 영국 신사 로체스터와의 중매 결혼까지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는 자메이카의 설탕 재배지인 쿨리브리에서 펼쳐지며 앙투아네트가 어린 시절 내레이션을 합니다. 예전에는 부유했지만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 부동산은 버려졌고 그녀의 가족은 가난에 빠지는데 그녀의 어머니 아넷은 부유한 영국 신사 메이슨과 재혼을 합니다. 그러나 플랜터 계급이 다시 번영하는 것에 화가 난 쿨리브에 사는 해방된 노예들은 아네트의 집을 불태우고 앙투아네트의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 피에르를 죽입니다. 아넷은 정신건강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아넷의 정신을 약화시키는데 메이슨은 부부로 살며 그녀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앙투아네트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분은 도미니카 그랑부아로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 앙투아네트와 그녀의 남편인 로체스터의 관점에서 번갈아 말합니다. 로체스터는 제인 에어에서 전처인 버사를 다락방에 가두고 제인 에어와 재혼하는 로체스터를 기반으로 한 인물로 부호의 아들이지만 막내라 유산을 못 받고 자수성가를 위해 마르티니 크로우입니다. 로체스터는 열대 지역과 앙투아네트에게 이질감을 느끼지만 그녀의 성적 매력에 빠져드는데 앙투아네트는 제인 에어에서 다락방에 미친 여자 버사를 재창조한 인물로 농장주의자 노예 소유주의 딸입니다. 그녀는 노예제 폐지로 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에게 일상적인 위협과 희롱을 당하면서 내성적이고 예민한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온 앙투아네트도 로체스터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관기를 내력으로 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앙투아네트의 배다른 오빠인 다니엘이 보낸 것으로 로체스터는 이 편지를 받고 앙투아네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로체스터는 감정적으로 그녀를 학대하는데 그녀를 본명이 아닌 베르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그녀 앞에서 자신의 불륜을 과시합니다. 앙투아네트는 커지는 편집증과 실패한 결혼에 대한 실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자신을 키워준 하녀 크리스토핀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앙투아네트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 사랑의 묘약을 달라고 크리스토핀에게 애원을 갖고 돌아오지만 그 약은 오히려 남편에게 독처럼 작용합니다. 결국 앙투아네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로체스터는 캐리비안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3부는 소설의 가장 짧은 부분인데 로체스터에 의해 앙투아네트는 영국으로 끌려와 그의 저택 다락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하인인 그레이스 풀과의 관계와 로체스터와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추적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이 오겠다고 공허한 약속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특히 젊은 가정교사와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다니고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의 저택에 불을 내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반복해 꾸게 됩니다. 그녀는 훔친 칼로 남편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의식의 흐름으로 표현하면서 불꽃이 집을 집어삼키는 꿈과 자유를 꿈꾸며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앙투아네트가 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다락방을 나와 촛불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것으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넓은 사르가소 바다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이 된 정원처럼 쿨리브리 저택은 어디를 가나 성한 곳이 없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 누가 일을 하겠는가? 이런 모습이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다. 우리 집이 번성했던 시절을 나는 모르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흑인들은 우리를 그리 미워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백인이었지만 노예의 방이 초래한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 돈 한 푼 없이 가난했으니 그들은 우리가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를 증오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다시 눈을 돌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영국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얼굴. 그러나 결코 흰 검둥이는 아니고 흰 검둥이가 될 수도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다. 만일 어머니가 메이슨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처음으로 메이슨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기도를 하다가 신기한 생각이 떠올랐다. 기도에서는 왜 죄가 되는 것이 그리도 많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죄가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마리 수녀님은 나쁜 생각이라도 뇌리에서 곧 지워버린다면야 생각만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해주신다고 했지요? 그럼 저는 죽을래요. 그래,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전진과 후퇴도 의심도 주저도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모든 것은 끝이 난 거다. 우리는 세찬 비를 피하느라 커다란 망고나무 밑에 서 있었다. 나, 내 아내, 그리고 혼혈하인 아멜리. 우리의 짐은 붉은 마직포를 덮은 채 다른 나무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가 앙투아네트의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지? 아마 우리가 스페니시 타운을 떠나고 나서부터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도 눈에 띄었지만 내가 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 내가 무엇을 관찰할 시간이 언제 있었기나 했나? 나는 자메이카에 도착한 뒤 겨우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그나마도 3주 동안은 열병에 시달렸는데 당신은 왜 내가 살고 싶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내가 원하니까. 그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네,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만일 어느 날 당신이 그걸 더는 원하지 않으시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만일 내가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이 행복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자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럴수록 점점 더 미워하게 돼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 남자는 더 못되게 굴지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남자가 도리어 몸이 달아 밤낮 없이 여자를 귀찮게 굴고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서방님과 아가씨에 관해서는 나도 듣고 있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렇게 웃지 마, 버싸. 내 이름은 버싸가 아닌데 왜 나를 버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버싸라는 이름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름이거든. 나는 당신을 버싸라고 생각해. 마음대로 하세요. 아가씨가 그 영국이란 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서방님의 집에까지 가서 결혼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니지요. 그 먼 거리를 찾아 아가씨의 집에까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세요. 아가씨는 서방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서방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하지 않으니 파멸시키겠다고요? 이곳엔 거울이 없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어릴 적 머리를 빗을 때면 거울 속에 내 눈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기억이 난다. 내가 보던 그 아이는 나 자신이었지만 나 자신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오래전 내가 어린 아이였고 아주 외로웠을 때 나는 거울 속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춰보려 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던 딱딱하고 차갑고 내 입김으로 뿌옇던 거울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제 그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제 드디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았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촛불이 깜박거렸고 나는 촛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자 촛불은 다시 살아나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가는 이 캄캄한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사르가소 바다. 넓은 사르가소 바다는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 대한 문학적 응답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제인 에어를 읽은 작가 진 리스의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버사라는 이름의 캐리비안 출신 여성을 사람의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짐승 혹은 미친 여자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캐리비안 출신인 리스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쪽 측면만을 다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리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모두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앙투아네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2부는 로체스터의 불편했던 첫 번째 결혼, 3부는 영국 감옥에 갇힌 앙투아네트의 꿈과 생각들을 묘사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인 에어와 그 토대인 식민지 역사의 관계를 명백하게 정의해 주는데 카리브의 노예제 종식은 소설의 배경이 되며 앙투아네트는 흑인 사회와 유럽인 사회 사이에 낀 존재입니다. 리스는 그녀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해 브론테가 암시했던 식민지의 욕망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앙투아네트는 복수심에 불타는 미친 아내가 아니라 역사적 순간의 비극적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인종차별과 가부장제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던 19세기에 한 인간으로 온전히 취급받지 못한 여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 소설은 탈식 민주의와 페미니즘 문학의 백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사르가소 바다가 발표된 1960년대는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로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읽혀온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런 현상을 이끈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다수의 화자를 채택한 형식도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인종적, 계급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993년에 카리브해의 정사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존 듀이건이 감독을 했고 카리나 롬바드, 나다니엘 파커, 레이첼 워드가 출연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TV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브렌단 마허가 감독을 했고 라프 스펠, 레베카 홀이 출연했습니다. 진 리스. 진 리스는 본명이 엘렌 그웬돌른 리스 윌리엄스로 1894년 도미니카의 윈드워드 군도 중 하나인 로소에서 출생했습니다. 16세에 영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도미니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웨일즈 태생 의사였고 어머니는 영국계 크리올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올 문화와 그녀가 어릴 적에 익힌 도미니카의 문화적 유산은 그녀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리올은 원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태어난 유럽인의 자손들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을 부르는 말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의 소설을 호평했지만 그녀의 주제와 스타일과 혼이 시대에 너무 앞서서 독자들로부터 진정한 진가를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굿모닝, 미드나잇이 출판된 이후 진 리스는 호련히 사라졌고 그녀의 작품들은 절판되었는데 굿모닝, 미드나잇이 BBC 방송의 전파를 타게 되자 그녀의 행방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녀는 소설을 집필 중이었는데 1966년에 출판된 이 소설이 넓은 사르가소 바다로 완성될 때까지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진 리스는 노년에도 왕성한 집필 생활을 하였고 1978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작사를 수여받았으며 1979년 5월 14일 사망했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예원, 그대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